반갑습니다. 한바닥 세계사입니다. 오늘 한바닥에 정리할 내용은 산업혁명의 전개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정리해라 이렇게 한다면 특징은 공장제 기계공업에 따른 대량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을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느냐? 이러한 공장제 기계공업에 따른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 구조를 전반적으로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18세기에 시작되어서 주로 1760년대부터 1820년까지 60년간의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을 우리는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산업혁명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느냐? 앞서 언급했다시피 바로 영국에서 처음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 산업혁명이 18세기 후반에 나타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 혁명 그리고 특히 이 명예혁명을 거치고 나서 내각 책임제가 도입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가 아직까지 절대 왕정에서 머물러 있는 혹은 절대 왕정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에 비해서 영국은 이미 이런 정치적 안정을 이루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이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도시에 풍부했다는 거죠. 그럼 이 인클로저 운동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 울타리치기 운동입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에 영국에서는 모직물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양을 키워서 양털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많은 이득을 불러일으키자 땅을 가지고 있던 많은 지주들이 여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많은 이득이 남는 양들을 키우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땅에다가 양들을 키우면서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많은 농부들이 이제 쫓겨나가게 되고 이런 농부들이 이제 도시로 일감을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하면서 도시에 많은 노동력이 풍부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편으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영국은 지하자원이 또한 풍부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석탄이라든지 그리고 철광석과 같은 이런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산업활동을 하기에 매우 유리했으며 네 번째로 식민지가 상당히 많았던 그런 나라가 되겠죠. 이 식민지를 바탕으로 해서 원료를 싼 값에 공급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상품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또한 인클로저 운동에 따른 노동력이 풍부했으며 또한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식민지가 많은 즉 산업혁명이 일어나기에 가장 적합한 자본이라든지 그리고 노동력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시장이 모두 갖추어진 삼박자가 모두 갖추어져 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영국이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모직물 산업이 크게 발달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시기쯤 이르게 되면 이제 면직물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이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격도 훨씬 모직물보다 싸고 세탁하기에도 용이하고 또한 옷의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이 면직물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기존에 간의 수거금 형태로 이루어지던 이러한 면직물을 더 이상은 이런 형태로는 소비를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자 드디어 면직물을 더욱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가 발명이 되게 됩니다. 즉 방적기라든지 그리고 방직기와 같은 이러한 드디어 기계가 발명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방적기는 실을 뽑는 기계 그리고 방직기는 실을 짜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실을 짜는 기계가 되는데 이러한 기계 발명이 이어지게 되고 아울러서
기계가 발명되다 보니까 이제 기계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원이 필요했겠죠. 그에 따라서 드디어 전기기관이 또한 발명이 되게 됩니다. 이 전기기관을 통해서 동력이 되겠죠. 이러한 동력의 전기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전기기관을 만드신 분이 바로 제임스 와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전기기관의 발전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된 물건을 이제 원활하게 수송하고 옮기기 위한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 통신과 그리고 교통을 한번 보면 발명되었던 것으로는 스티븐슨에 의해서 전기기관차라든지 그리고 폴턴이라는 분에 의해서 전기선 그리고 모스에 의해서 유선 전신이라든지 그리고 벨에 의해서 전화 등이 이렇게 발명이 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다른 나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확산이 되겠습니다. 19세기 전반에는 벨기에, 프랑스, 미국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지게 되고 19세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 독일, 러시아, 그리고 일본으로 이렇게 산업혁명이 확대되게 됩니다. 참고로 19세기 후반에 독일이라든지 러시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가가 주도해서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갔다.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이 산업혁명에 따른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에 따라서 기존의 안에 수공업 형태의 물건을 생산하던 방식이 드디어 공장제 기계공업 형태로 변화되게 되었고, 두 번째,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변화되게 됩니다. 산업사회로 변화되게 되었더라. 또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것이 자본이 제일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가 되게 된 거죠. 이를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부르죠.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게 되고 바로 자본가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지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귀족이라든지 혹은 지주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면 새로운 지배층으로 이제 자본가가 이런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 자본가에 대응하는 노동자가 이제 이렇게 대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자본주의를 뒷받침했던 이론적 배경으로는 애덤 스미스가 내세운 바로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은 말 그대로 이 물건이 생산되고 물건이 팔게 되는 이런 시장에서 국가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간섭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된다. 즉 이러한 사상을 우리는 자유방임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 문제라든지 그리고 도시 문제 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노동 문제로는 대표적으로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이때 보면은 15시간 이상, 16시간, 많게는 18시간까지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노동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또한 저임금 그리고 그 외에도 여성이라든지 즉 월급을 작게 주어도 되는 여성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가 심화되게 되는 거죠. 어린이에 대한 노동 착취가 심화되게 되고, 또한 이때 도시 문제로는 주택 문제라든지 많은 인구가 도시로 갑자기 몰리게 되면서 주택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에 따른 위생이라든지 환경 문제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따른 저항의 형태로서 대표적으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일명 기계 파괴 운동이라는 러다이트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또한 더욱더 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이러한 자본가에 대응하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울러서 자본주의 사상에 대응해서 드디어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회주의 사상은 독일의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죠. 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주의 가장 핵심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도 나타나게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은 산업혁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고 또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